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컨텐츠를 제작을 할 예정인데, 본격적인 입시철을 앞두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각 문항별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컨설턴트와 학교 선생님들 중 어떤 선생님에게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주 다양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자기소개서 컨텐츠 첫 번째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석소장의 경험과 견해에 근거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사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말고 컨설턴트한테 받아라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석소장은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학생이 지향하는 자기소개서의 양상과 지원하는 전형의 지원자 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받아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받는 게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석소장은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이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격시킨 경험도 당연히 아주 많습니다. 석소장이 입시를 보기 시작한 1, 2년차까지만 해도 석소장은 누가 봐도 잘 썼네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3, 4년차부터는 호불호가 갈리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호불호가 있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소개서에 호불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자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서를 호라고 느끼면 다행이지만 불이라고 느끼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석소장이 첨삭했던 자기소개서들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의 반발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 소재 선정을 이따구로 했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면 사정관들이 읽어주질 않는다까지 석소장과 함께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폭언으로 고통받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작성한 호불호가 갈리는 자기소개서들 중에서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아예 입학처 선정 우수 자기소개서 사례로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자기소개서 첨삭 사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알려져봤자 좋은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도 못할 뿐더러 그냥 학부모님께서 감사 인사를 주신 여러 선물들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쓴 자기소개서란 정형화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호불호가 갈리는 자기소개서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간단해요. 바로 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에서 살펴볼 수 없는 지원자의 주관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 특히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에 참여를 했다, 이런 식의 기록적 양상보다는 주장 중심의 양상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런 과학기술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당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요. 지원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기소개서일수록 사정관들은 지원자를 조금 더 생생하게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은 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자기소개서야말로 지원자의 주관성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자기소개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글을 읽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이나 견해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입학사정관들도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냥 잘 썼네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얘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을 자기소개서에 써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석소장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읽어도 잘 썼다고 평가하는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이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보여줘도 꼭 하나씩 딴지가 들어오는 스트레인지형 자기소개서예요. 우선은 누가 읽어도 잘 썼다고 평가하는 스탠다드 자기소개서는 보통 학교 선생님들에게 골고루 첨삭받은 자기소개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나 소재면에서나 크게 거스를 것이 없고, 문장 구조나 배치 역시 크게 거스를 것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부터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누가 읽어도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썼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자기소개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인지 자기소개서는 정말 누구에게 보여줘도 딴지가 하나씩 들어와요. 내용은 왜 이렇게 했니? 소재는 왜 이걸 선택했니? 문장 구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문장 배치도 조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딴지가 안 들어오면 이상할 정도인데,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가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드러내는 형태라고 한다면, 스트레인지형 자기소개서는 약점을 적극적으로 오픈을 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강점까지 싹 다 어필을 해버리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숨기면 좋을 듯한 약점이나 문제의식을 오히려 아예 적극적으로 드러내버리니까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자기소개서 중에 합격 확률은 어느 자기소개서가 더 높을까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첨삭을 받은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불완전해도 학생이 할 말을 다 써놓은 스트레인지형 자기소개서가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요? 석소장은 학생의 양상에 따라서 다르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학의 서류평가 방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의 서류평가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기는 해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류평가를 통해서 지원자들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A군 최초 합격군이고, 두 번째는 C군 불합격군이고, 세 번째는 B군 보통 합격군입니다. A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준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면접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C군은 불합격군이고 모든 기준에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면접이 아니어도 서류평가부터 거를 수 있는 학생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B군이에요. 보통 합격군이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의 편차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은 뛰어난데 성실성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다 세밀한 평가를 통해서 학부를 갈라야 하는 학생을 의미를 합니다. 불합격군인 C군을 B군보다 앞서 기재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바로 A군과 C군을 먼저 선정하고 남은 B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면접에서 살펴봐야 되는 A군 학생과 무슨 일이 있어도 면접에는 절대 오면 안 되는 C군 학생들을 걸러놓고 세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A군과 C군을 고른 이후부터 평가 모델은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면접평가 배수에 적합한 인원을 설정을 해놓고 B군의 학생들이 A군에 가까운지 C군에 가까운지 하나씩 대조해가며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물론 전체 평가 지표를 놓고 한 번에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겠으나 B군의 원석들을 거르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지원자 간의 비교 우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은 딱 한 가지, 바로 처음부터 C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면접에서 볼 필요도 없는 지원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임팩트를 확실하게 잡아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의 현황과 비교과 양상에 따라서 스탠다드 자기소개서와 스트레인지 자기소개서 중 어떤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포멀한 학생의 스탠다드한 자기소개서 조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스탠다드 자기소개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의 도움 없이 학생 혼자서 작성한 뒤에 학교 국어 선생님, 진로 선생님, 담임 선생님 등 골고루 첨삭을 받는 형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자기소개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거를 점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뜻 보기에는 매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 스탠다드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포멀한 학생들에게만 적합합니다. 해당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비교 과목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영어문학탐구 동아리, 공학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과학실험 동아리, 이런 비교 과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을 해놓고 관련 학업 역량 역시 일정 수준 이상 준비되어 있는 포멀한 학생이라면 이 스탠다드 자기소개서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정관에 눈에 띌 정도로 특별한 점은 없어도 대체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합격군인 A군까지는 아니어도 B군의 상위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포멀한 학생이 스탠다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시 유리한 전형과 대학 라인은 지원군의 스펙트럼이 넓은 대학 라인이에요. 지원 자격의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주로 지원하는 중경이시부터 건동 라인, 그 중에서도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과 같은 전형에는 포멀한 학생의 스탠다드 자기소개서 조합이 굉장히 합격률이 높게 나와요. 건설 현장 속에서 5만 가지 모양의 벽돌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인데, 표현 그대로 정형적인 직사각형 모형의 안정적인 건물을 쌓을 수 있는 벽돌로 평가받는 것이 이 포멀한 학생들이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포멀한 학생들이 스탠다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경우에요. 준수하지 않은 비교과, 준수하지 않은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상황, 즉 자신이 강점이든 약점이든 어떤 식으로라도 공격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인포멀한 학생이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준수한 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정관은 당연하게도 해당 지원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괜찮은 벽돌들로 보이나 두드려 보니까 금방 깨질 것 같은 벽돌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이런 벽돌들은 높은 건물을 짓는 재료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A군은 물론 B군의 상위권에도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음에는 인포멀한 학생의 스트레인지 자기소개서 조합입니다. 스트레인지 자기소개서는 벽돌보다는 지붕 장식에 어울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형태도 직사각형이 아닐 뿐더러 구성하고 있는 재질도 건물을 쌓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벽의 재료로는 활용할 수 없으나 특별한 형태와 흔히는 볼 수 없는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장식하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인재라는 이미지에 딱 적합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스트레인지 자기소개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포멀한 학생에게 적합해요. 해당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비교과 양상을 갖고 있으며, 관련 학업 역량 역시 대체적으로 준수하기보다는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학생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경우 스트레인지, 호불호가 갈리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얘는 강도가 약해서 건물 짓는데도 못 쓰겠고 모양도 별로라서 지붕 장식에도 못 쓰겠네라는 평가를 받아서 불합격군인 C군으로 배치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인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학생들은 인포멀한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처럼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고 지원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편차가 좁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스트레인지형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원자들 대부분이 매우 우수한 포멀형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탠다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시에는 그저 그런 인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현장에 비교를 해보자면 여길 보아도 튼튼한 벽돌이 저길 보아도 튼튼한 벽돌이 난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강도가 강하고 가장 희소성이 큰 벽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의 평가 편차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좋든 싫든 자기소개서에서는 무조건 임팩트를 남겨야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표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포멀한 학생이 있고 인포멀한 학생이 있고 스탠다드한 자기소개서가 있고 스트레인지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요약을 해보자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포멀한 학생이 지원 자격 제한이 없어 지원자 편차가 매우 넓은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학교 선생님과의 첨삭을 통해서 발생하는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스탠다드 자기소개서는 정말 후지구나, 내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첨삭을 받으면 정말 대학 입시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중상위권 대학부터는 대부분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고 지원자 편차가 매우 넓은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스탠다드 자기소개서의 활용 범위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중앙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중상위권 대학의 학종은 스탠다드 자기소개서가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도 비교적 우수하고 비교과도 대부분 우수한 포멀하다는 전제를 충족시킬 수만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포멀하다는 전제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학교 선생님들과의 첨삭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카이라인과 서성한 라인, 그리고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등의 최상위권 과학기술원 라인에서는 이 포멀하다는 전제는 무조건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요. 플러스 알파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인 스트레인지형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읽고 나서 특별히 드는 생각이 없다, 그냥 적당히 잘 썼네, 이런 생각이 드는 자기소개서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가는 비슷한 정성정량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밀려서 A군은커녕 B군 상위권에도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좋든 싫든 기록적 양상보다는 주관적 주장의 양상을 아주 강렬하게 띠고 있는 스트레인지형 호불호가 갈리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인지 자기소개서가 어떤 자기소개서인지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입시철을 앞두고 시중의 컨설팅 업체와 학교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본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은 어떤 양상에 적합한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실지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본 컨텐츠가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